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공시 프로그램. 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사관 공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의 숨겨진 진실, 오늘도 다 파헤쳐드릴 건데요. 일단 수상한 남자, 이 시대의 공시남 변형인 대표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맞죠? 오늘요? 네. 아니요, 오늘 또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네. 목요일입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무료방에서 회원분들이랑 좀 이렇게 소통을 좀 오래 했는데 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낙폭이 너무 커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위 저도 살짝 멘붕이 좀 왔었어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후행해서 좀 움직이죠. 약간 약보합 내지 강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나서 한 저녁 정도를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네. 프론테이지 구간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급등하겠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일단 잠을 좀 설쳤는데 결과가 좀 좋았죠. 네,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낙폭 과대 장세에 익숙치 않은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많이 좀 놀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변 대표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조만간 네. 좀 3천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16거래일 만에 3천선이 깨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 증시 상황을 보면은 또 1%대 상승세로 시작을 해서 양 지수가 지금 우상향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저희가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에 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좀 있었죠. 지수는 전통적인 조정장세 국면으로 연중의 조정장세 구간으로 우리가 직면해서 보는 2월과 3월 구간 안에서 회사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닝 쇼크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죠. 네. 우리가 산업 지표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경기 지표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유동성 장세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전통적인 어떤 조정 장세인 2월과 3월에서 우리 장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드렸습니다. 2월 우리가 구정전으로 해서 지수의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구정 이후부터 3월 셋째 주까지 지수의 어떤 조정 장세, 즉 박스권에서의 어떤 횡보는 가셔야됐다.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을 텐데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2,900선은 지지할 거, 네. 2,900포인트 내에서 무너질 수 있다. 라고 좀 예측을 좀 해드렸었는데 자, 어제가 바로 그런 게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의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의 상황에 어떤 경기 지표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수습을 하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네. 자, 이제 조정의 시그널은 포착된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다면 증시의 예수금 및 증시자금의 유입은 이탈로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이 예측되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진정세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에서 유지는 하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국채금리 인상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대응 부분이 주요 체크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이 조금씩 가시화된다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은 변동성이 큰 장세는 당분간 좀 계속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엑세스바이오는 우리들 제약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진단키트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말라리아 진단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주가 흐름도 일단 6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였다가 어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또 공시가 나왔죠. 미국의 유통사와 77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발표하면서 또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바로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을 보였어요. 엑세스바이오 또 어떤 공시를 어떻게 엑세스바이오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수혜주죠. 네. 작년에 상반기를 주도했던 시젠과
기타 이제 다른 진단 키트사가 그러니까 즉 며칠이 걸려도 이 진단 유무, 코로나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런 진단 키트 시장을 시즌을 선도로 해서 필두로 매출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어떤 판로가 좀 예상이 됐는데 하반기에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액세스바이오인데요. 액세스바이오는 신속 진단 키트라는 이 항원의 이 내용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조금 보다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 상장 법인이긴 하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자, 즉 국외 기업인데요. 국내 1호 이 상장 기업의 이 외국 진단 키트 이제 납품 이 이슈 때문에 작년 뭐 8월까지 연중무 최고점이었던 62,900원을 이제 터치를 했는데 네. 제가 당시에 내외경제TV에서 이 방송을 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8월 한 중순 정도로 좀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이제 상반기에 뭐 이 진단키트 시장의 강자였던 시젠이 하반기 이후에는 신속 진단키트가 이 매출 부분이나 이런 시장의 판로 부분을 좀 선점할 것이다. 이에 따른 모멘텀의 이동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당시가 한 17,000원 정도의 주가 부근이었으니까 이후에도 62,000원에 아주 무지막지한 상승 좀 이끌었는데 잠깐 좀 차트를 볼게요. 네. 자, 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주가는 뭐 단기에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거는 그동안 3일이 걸리고 이틀이 걸렸던 이 진단 키트가 단 하루 안에 단 몇 시간 안에 바로 이 유무를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진단 키트가 도입되면서 단가적인 어떤 측면이 고려가 된다면 즉 단가 경쟁력만 확보가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좀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액세스바이오가 하반기 시장에서는 이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두 번째 실적적인 어떤 지표가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된다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 회사는 전고 62,900원을 달성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보더라도 8월에 최고가 상승했던 이 주가는 10월 초를 견조로 해서 주가 급락을 합니다. 바로 이거는 뭐냐면 제로 소멸관점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3,000원에서 5,000원대 발행된 저가 발행된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풀린 거예요. 나왔네. 네. 너무 무지막지하게 풀리면서 주가는 뭐 잠깐 보죠. 여기 구간이죠. 한 22,000원까지 견고한 흐름에 좀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자 주가 부분은 다시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역시나 추세상에서는 하락 시그널 자 하락 지표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액세스바이오를 사실 종목 분석 코너를 갖고 나온 이유는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린 모멘텀의 변화 첫 번째 주가의 기대감 상승 다음에 뭐였죠? 기대감 상승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그렇죠. 수주가 있어야 되고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에서 어떠한 영업이익을 가져오는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시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잠깐 공시 보겠습니다. 종목 액세스바이오였죠. 자 회사는요 2월 9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즉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30% 이상 전기 대비 변동되면 의무 공시입니다. 네. 자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간 전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액세스바이오는 2월 9일에 제출했는데요. 자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 430억을 했는데 자 연결 기준으로 연말 얼마였죠? 1217억 183%가 증가한 1217억을 달성했고요. 직전 연도 영업이익은 80억을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결 기준으로는 68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었는데 바로 478억이라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뭐 거의 뭐 성적표만 보면 어마어마한 엄청나네요. 네. 회사가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지표죠. 자 회사는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제품의 출시,
판매 확대로 인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즉 신속 진단 키트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하반기에 돈을 소위 쓸어 담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일봉산 차트 분석을 좀 했지만 차트 시그널은 주가가 계속 전저점에서 조금씩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의 흐름인데, 자, 그럼 포인트가 뭐냐? 자, 최근 어제였습니다. 자, 회사는 추가적인 어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전해 왔는데요. 자,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직전 3년도에 180.5%에 해당되는 777억. 즉, 새로운 신규 수주를 777억을 또 딴 겁니다. 이 실적은 언제 반영되죠? 올해 반영되는 거죠. 네, 올해죠.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계약 시작일은 2월 24일부터 올 10월 1일까지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에 소폭의 매출이 담기고 2분기는 더 많이 담기고 네. 그 다음에 3분기에는 3분기에는 제대로 담기겠네요. 다 담기는 거죠. 자, 실적적인 변화 요인은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항상 공시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 관점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즉 매출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인데, 자,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나면 회사의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기업 가치가 증가되면 될수록 기업의 주가도 같이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일봉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소 높은 구간이 아닙니다. 전환 물량이 충분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 구간은 일봉상 좀 저점의 어떤 영역대가 아닌가. 자, 지금 16,700원, 16,800원 정도 우리가 기준점을 좀 잡는데 지금 주가는 16,850원. 약간 기준 지지선에 약간 상단에 있지만 자, 견고하게 지지를 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견고하고 벌써 1분기에 777억이라는 막대한 수주 계약을 또 따냈죠. 네. 자, 반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에 이어질수록 이런 실적적인 어떤 성장치는 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백신이 유통되지만 검사를 위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는 향후 2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 진단키트는요, 사실 코로나19의 진단키트에 대한 제품 개발보다 말라리아에 대한 진단키트를 먼저 이제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판매 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작용이 된다면 엑세스바이오가 현재 진단키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정기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탄력받지 못하지만 실적적인 어떤 측면이 반영되는 이런 시그널 안에서는 반기 이후에 주가의 어떤 실적 전망치는 좀 상회할 것이다. 자, 예측되는 어떤 실적 성장치는요, 금액들을 보면 충분히 한 25,000원까지는 달성이 가능한 구간은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17,000원, 16,800원을 기점에서 한 25,000원까지를 단기적 일봉상의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바로 요 구간이죠. 네. 자, 요 구간이 충분히 조정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진행된다면 실적적인 어떤 부분이 현재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망치는 좀 더 커질 것입니다. 즉, 한 32,000원까지는 중기적으로 봐도 좀 괜찮은 구간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자, 좀 기점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키트는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뭐 마스크 관련된 모든 이 수혜 종목들이 지금은 다 조정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순수하게 실적적인 어떤 싸움, 실적적인 어떤 전망치가 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 엑세스바이오는 조정 이후에 실적 가치가 좀 반영되는 구간인 32,000원까지 좀 무난하게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적 관점에서 32,000원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중기적 관점이라고 하면 이 실적이 반영되는 올해 완전히 실적이 반영되는 올해 1분기 하반기까지 뭐 저는 그래요. 지금 주가의 어떤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즉 2,900포인트가 넘어 깨지는 시그널은 좀 안 좋죠. 네. 2,500선까지 뭐 갑자기 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대외 변동성이 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즉 현재 어떤 이런 지지선을 좀 유지한다는 이 전제하에서 수급 동향적인 어떤 측면을 보면 네. 회사의 어떤 실적 가치 부분이 반영되면 32,000원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물론 항상 제가 강조드린 일절가를 좀 준수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매수 구간으로 보여줬던 16,800원에서 뭐 좀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네. 자, 2만 자, 요거 알죠? 자, 2만 1,000원에서 16,800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다. 즉 일봉상에 조금 매수가 괜찮은 자리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 박스권에서 유지가 된다면 보유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한다면 단기 목표가 25,000원, 그 다음에 32,000원까지 중기 목표가를 좀 설정해도 괜찮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뭐 반기 이후까지는 좀 봐도 괜찮잖아. 3분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일단 공급 계약이 뭐 매출액의 180%에 해당하는 좀 큰 규모의 계약이다 보니까 실적 반영이 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중기적으로 좀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1차 매수는 16,800원에서 21,000원으로 네,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디지털 옵틱인데요. 디지털 옵틱은 광학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뭐 휴대용 렌즈, 뭐 차량용 광학 렌즈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디지털 옵틱이 어제죠. 전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자본 잠식률, 적자 등을 이유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라는 공시가 떴는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디지털 옵틱에서 바로 공시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수송 키트 관련한 뭐 바이오 신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부분이 적용이 돼서 실적 부분에 이러한 신사업이 반영이 될 거다 때문에 뭐 관리 종목 지정 우려는 좀 걷어들어도 된다 하는 식의 언론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디지털 옵틱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대표님? 우리가 디지털 옵틱을 처음 제가 원고 좀 정리해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사실 조금 투자자 관점에서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 일단 어떤 부분이었죠? 저는 일단 좀 종목 자체를 봤을 때 네.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우리 앵커님이 이제 주식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자, 디지털 옵틱은 이미 예측돼 있는 공시에서 답을 했죠. 잠깐 공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을 했는데, 자, 지금 뭐냐면 오늘 결산 시점 가결산은 오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 결산을 다 해놓고 보니까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나 심지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잠깐 내용을 볼게요. 네. 자, 회사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개별 별도 재무제표 관련 재무 내용 보더라도 매출액은 전기 대비 거의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전기 매출액은 646억을 기록했는데 360억이 감소한 28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49억을 냈는데 올해 159억의 영업손실, 그리고 429억 원의 막대한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자, 회사는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휴대폰 산업 성장이 정치됐고 이로 인한 수요 감소, 이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핑계를 좀 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본 잠식률은 이미 반기에 39%에 해당됐는데 지금 자본 잠식이 50%를 초과한 67.6%, 즉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최근 3개년도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을 우리가 법차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3년치 재무제표의 이 손실률이 자본 총계의 50%를 넘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우리 여기 보면 자본 총계 나와 있죠. 149억이라고 합니다. 여기 절반이 얼마죠? 뭐 한 75억 정도 넘어가면 네. 50% 초과되는 거예요. 자본 총계의 50%를 초과하는 손실. 근데 이미 손실은 429억이죠. 뭐 넘어서고도 남았죠. 자, 손실률은 50% 초과해서 204%를 초과했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미 111%를 초과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률 3개년도 2개 해당이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엔 4-3년도의 영업손실 부분도 자, 작년에는 해당이 됐는데 그 이전 직전 연도는 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4개년도, 3년도의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자본 잠식이랑요. 법차선 50% 초과 이 두 건인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 잠식은 반기까지 자본 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다운시키거나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회사의 자본이 모두 잡아먹힌 거예요. 빚에.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필연적으로 유상증자나 전환 청구를 통해서 자본금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감자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안 좋은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발표가 됐는데 자, 회사 측은요. 최근에 수송키트 관련 바이오 신사업의 호황으로 1분기에 이미 뭐 80억의 매출이 잡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 좀 죄송하지만 그건 당신네들 생각입니다. 뭐냐면 자, 이미 확정된 관리 종목 지정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어떤 매출이나 어떤 금융권의 어떤 제약 요소가 있죠. 자금 조달의 제약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기관의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을 투자받기가 힘든 요건이에요. 관리 종목이나 투자 한기 종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도를 관리 종목 탈피에 필연적인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반기까지 자본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잠깐 볼게요. 2월 16일 날 증권 발행 결과를 통해서 200억 원의 전환 사채를 유치했지만 이건 빚입니다. 이게 전환 청구가 되어야만 자본금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자본 조달을 하던 전환 청구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던가 감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률을 좀 낮추는가.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개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1분기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올해 2021년도에 잘못하면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감사인의 의견까지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옵틱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아니다. 즉 이런 어떤 회사에 7,200억 이상의 3년 동안에 뭐 확정된 매출액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건 관리 탈피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도 늦지 않다. 리스크가 감지되고 예측이 되고 발표가 된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자, 디지털 옵틱은 좀 아쉽지만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금지,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관리 종목 지정은 필연적입니다. 주가가 지금 이상 급등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좀 인위적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 기업이 존속이 가능하다면 2021년도에 이런 신규 사업의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자본 조달이 된다면 예상이 되지만 사실 지금의 어떤 회사가 발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비전에 가깝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요구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옵틱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하루 빨리라도 좀 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제일 힘든 게요. 네. 이런 디지털 옵틱의 지금 주가 추세가 이미 관리 종목 예상이 됐는데 손절을 하십시오,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이미 물린 구간에서 50% 이상의 손실을 봤다면 이 우리가 이탈 구간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팔지 못해요. 네.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팔기 전까지 손실이 아닌데 어떻게 반토막 난 그렇죠. 상태에서 손실을 인정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상장 폐지나 기업의 어떤 존폐 이슈가 명확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디지털 옵텍은 200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진행은 좀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너무나 큰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이 나온다는 전제라면 비록 관리 종목이라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의견적인 측면이 조금 다소 위협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예측을 되는 거죠.
네, 그럼 일단 감사인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그때 의견 거절 발표가 이미 날 때는 네. 주가는 이미 뭐 알아서 하방 추세로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주가의 어떤 일봉상 시그널 자체도 회사는 720억 원의 뭐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뭐 수송진단 키트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자 주가는 오늘도 뭐 약보합에서 머물고 있지만 네. 자 일봉 추세는 지금 이미 바닥이 깨지고 있는 거죠. 자 일봉상 저점 영역대가 한 요 구간인데 자 700원대까지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은 커요. 자 1차적인 어떤 800원이 지지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위협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800원이 이탈한다면 조금 손절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옵틱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되는 공시도 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 소식을 동시에 들려줬어요. 네. 무상증자도 무상증자고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완전 큰 호재 아닌가요? 우리 앵커님이 이제 자리를 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석유인데요. 자, 우리 한국석유 하면 좀 네. 이렇게 흔하게 좀 접해보지 않고 좀 생소한 그렇죠. 그런 종목이고 다소 이 상호가 주는 네. 이 업종의 어떤 무거움이 좀 있죠. 즉, 약간 소외됐다. 좀 소외주로 좀 부각이 됐고 이 회사가 좀 어떤 회사를 하는 건지 좀 의아하죠. 석유라고 하면 이 정유회사인가 좀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이 회사는요. 아스팔트 가공, 그냥 아스팔트를 그냥 까는 회사예요. 아스팔트에 원료 이제 슬러지나 아스팔트의 원료 베이스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64년도에 설립이 됐고 77년도에 유가증권 시장, 즉 꽤 코스피 됐네요. 시장에 상장이 네. 돼서 우리나라 이 시장 아스팔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한국석유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주가도 참 안 오르고 주가도 안 오르고 재미도 없고 거래량도 사업도 많지 재미없고 않고. 근데 사업이 지속해서 꾸준하게 오기 때문에 배당은 좀 잘 줬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겁니다. 잠깐 공시를 보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 먼저 실적 공시부터 보죠. 자, 회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그러니까 대규모 법인은 15%인데 자, 변동 요인에 의해서 공시를 하게 된 겁니다. 직전 사업년도에 4,853억 매출했는데 매출액은 뭐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요 61억에서 죄송합니다. 61억에서 네. 174억으로 2배 가까이. 와,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렇죠. 183%가 상승한 3배 가까운 1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136억을 기록했는데 바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되면서 수혜주와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는데 아스팔트 관련된 베이스는 사실 피해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방역이나 네. 이 위생 쪽에 이 부분에 집중이 집중될 되니까.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원금, 경제 지원금에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관급 공사나 도로공사, 기타 뭐 이렇게 뭐 배수로 공사 이런 관급 공사를 많이 못한 겁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서 방역과 재난지원금의 이 경제 지원금 형태로 많이 이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코로나19의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는데 실적 자체는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오히려 수익성은 크게 개선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요. 원가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및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자, 이 이슈 때문에 회사가 조금 좋은 호실적을 좀 내면서 관심을 좀 받았는데 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회사는 배당도 결정했고요. 주식 분할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참 이게 세 가지 안건을 한 번에 같이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이게 한국석유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소위 대박이죠. 잔치집이죠. 네. 뭐 세 가지 선물이 너무 듬뿍 들어왔잖아요. 네, 배당도 배당에. 들어오고
가지고 있던 신주에서 또 주식 준대, 또 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차례대로 볼게요. 네. 자, 현금 배당 결정입니다. 결산해서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주당 1,600원의 배당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요. 주식 분할 결정을 했는데 자, 이 회사는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는 65만 5,200주인데 자,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즉 10배 그러니까 10 나누기 10이죠. 10배수의 주식 분할이 있는데 자, 분할로 주식 총수는요. 655만 2천주입니다. 와. 즉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서 새로운 신주를 준다는 것은 보너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한국석유의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더 예측해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자, 이 회사는 거의 50%에 가까운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어요. 즉 한 35만 주 정도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자, 분할로 350만 주 정도가 또 유통이 되는 즉 품절주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가 현저히 좀 작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또 하나의 또 획기적인 어떤 결정을 좀 합니다. 바로 무상증자 결정인데 자, 무상증자는 회사의 어떤 자본 잉여금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투자를 안 받아요. 이 잉여금을 주주한테 자본 전입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무상증자에서 결정한 주식 수대로 한 주를 더 주는 거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변경 후 자, 액면 분할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614만 주예요. 아까 650만 주에는 단수주가 있을 겁니다. 단주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액면가를 이제 산정하다 보면 주식이 나눠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자, 추산되는 주식은 614만 2,120주인데 자, 여기서 1대1 교부 방식이니까 한 주에 한 주를 더 주는 거죠. 와. 그래서 총 1,200한 28만 주 정도가 다시 최종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거죠. 지금 뭐냐면 65만 주가요. 1,228만 주로 늘어나는 의사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기준일에 따라서 회사는 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을 5월 7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서 분할된 주식을 다시 무상증자하는 이 결정일 때문에 5월까지 연장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대표적인 주주의 환원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소위 뭐 대박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그쵸. 좀 정리가 되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볼게요. 회사는 뭐 일봉상의 최고가인 15만 500원을 달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조금 아쉽지만 이 회사는 유통 주식수가 현저히 적은 점 그리고 액면 분할 기일까지 즉 주총까지의 어떤 모멘텀을 예상했을 때 당분간 이런 가격 제한폭까지의 흐름은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좀 무섭게 좀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데 기회를 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 좀 아쉽고 네. 자, 그렇다면은 한국 석유의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힘들다. 그렇다면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액면 가지고 분할까지는 있어야죠. 가고 무상증자의 권리락가 이전까지 일부 보유 주분을 엑시트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들어오는 신주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맞게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황의 어떤 부진의 부분은 업황이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기가 유입된 종목은 아니겠지만 보유자 관점에서는 되게 좀 고든 중장기적 어떤 투자 관점에서 아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한 50% 정도 좀 엑시트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미래 부분에서는 50%를 좀 더 갖고 가도 괜찮다라고 좀 의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업황 자체에 상승 모멘텀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액면 분할, 무상증자의 배당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으로 들려온 한국석유 공시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켓나우 시간에서 변영인 대표 다시 모시고 오늘장 흐름 또 마감장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 이어지는 순서도 프로그램도 계속 있으니까 나우경제TV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